어디서 거지 같은 사돈 여편네가 굴러들어와서 재수 없어 진짜. 결혼식장 한가운데서 친정엄마를 모욕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혹여나 딸의 결혼식에 흠이 갈까봐 굽신거리는 친정엄마. 그 기막힌 모습을 목격한 순간 저는 곧장 시어머니 얼굴에 얼음물을 확 뿌려버렸어요. 재수 없는 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지. 매달 내가 꼬박꼬박 대주던 300만 원은 이제 당신 아들놈한테 구걸해. 기생충 같은 시댁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직접 식장을 발칵 엎어버린 그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도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온갖 유세를 떨며 우리 엄마를 짓밟았던 아나무인 시어머니에게 처절하게 복수해주고 제 손으로 직접 그 화려했던 결혼식장을 통쾌하게 뒤엎어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수렁에서 빠져나와 찌질한 전 남편과 탐욕스러운 시어머니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빛을 뿜어내고 사방이 새하얀 생화로 장식된 최고급 호텔 예식장의 신부 대기실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제 몸을 감싸고 있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웨딩드레스와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완벽한 화장 덕분에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신부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푹신한 소파에 앉아있는 제 가슴은 마치 커다란 바위에 짓눌린 것처럼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는데요. 저는 비록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긴 했지만 제 능력을 발판 삼아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억 단위의 신혼집 전세 보증금도 오롯이 제 힘으로 마련했고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가 돈이 없어 죽겠다며 징징거리길래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군말 없이 쥐어드렸고요. 그저 사랑하는 남자 하나만 보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 조금 더 베풀고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평화로울 거라고 굳게 믿으며 모든 경제적 부담을 제 어깨에 짊어졌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시더라고요. 끝없이 이어지는 명품 요구에 순금 시계부터 대형 텔레비전까지 억 단위가 훌쩍 넘어가는 비상식적인 혼수를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며 제 목을 조여왔죠. 지난 몇 달 동안 그 숨막히는 갑질을 견디며 억지 웃음을 지어오다 보니 가장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당일인 오늘까지도 제 신경은 날카로운 유리조각 위를 맨발로 걷는 것처럼 잔뜩 곤두서 있었어요. 끊임없이 밀려드는 하객들을 맞이하며 영혼 없는 미소를 짓다 보니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올라와 잠시 긴장을 풀고 찬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풍성한 드레스 자락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신부 대기실 문을 나서 조용한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죠. 웅장한 대리석 기둥이 늘어선 로비 중앙에서 제 심장을 긁어내듯 너무나도 익숙하고 날카로운 금속성 목소리가 귓가를 때리며 들려왔습니다.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벽 뒤로 몸을 숨긴 채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단 한 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곳에는 제가 맞춰드린 최고급 실크 소재의 화려한 맞춤 한복을 뽐내며 꼿꼿하게 서 있는 시어머니와 그 앞에서 초라해 보이는 소박한 한복 치맛자락을 불안하게 쥐고 안절부절 못하는 저희 엄마가 서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조심스레 건넨 예단 명세서 봉투를 신경질적으로 펄럭이며 로비가 떠나가라 날 선 목소리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까지 보내놨는데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합니까? 우리 귀한 아들에 비해
혼수가 쥐꼬리만 해서 아주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내가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고요. 로비를 지나가던 하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힐끗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삿대질까지 해가며 목소리를 더욱 높여대셨죠. 평생 당신 입에 들어가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아껴가며 저 하나만 바라보고 헌신하며 살아오신 저희 엄마는 혹여나 하나뿐인 딸의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에 작은 흠이라도 갈까봐 핏기가 싹 가신 하얀 얼굴로 연신 허리를 굽히고 계셨어요. 사돈어른,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여움 푸시고 우리 도희 예쁘게 봐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하며 굽신거리는 엄마의 작고 굽은 등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이성이 하얗게 날아가 버리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시어머니의 그 오만한 입을 막아버리고 싶어 드레스 자락을 찢어질 듯 꽉 틀어쥐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에서 기어코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해서는 안 될 끔찍한 폭언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사돈 여편네가 굴러들어와서 재수없어 진짜. 그 모욕적인 단어가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제 고막을 찢어발기는 순간 짐승 같은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화라산처럼 끓어오르며 시야가 온통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바쳐 저를 훌륭하게 키워낸 제 어머니가 쥐뿔도 없는 주제에 내 피 같은 돈으로 온갖 허세를 부리는 저 탐욕스러운 여자에게 거짓 소리를 들으며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려 턱관절이 아플 정도로 이를 악물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상황을 대충 무마하려는 듯 실실 쪽에는 가증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예비 신랑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기둥 뒤에서 분노로 덜덜 떨며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상황의 심각성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제 팔짱을 능글맞게 끼며 속 편한 헛소리를 짓거려댔죠. 엄마가 원래 말주변이 좀 없으시잖아. 장모님이 당황하신 것 같으니까 네가 얼른 가서 애교 좀 부리고 분위기 좀 풀어라. 좋은 날 왜 인상을 쓰고 그래. 평생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켜주겠다던 남자가 장모님이 발밑에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방관하며 자기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에 숨는 비겁하고 역겨운 마마보이였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이 남자의 얄팍한 월급과 무능함을 덮어주기 위해 제가 쏟아부었던 돈과 시간과 감정들이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죠.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안의 이성의 끈이 마침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제 팔을 잡아 끄는 그의 손을 혐오스러운 오물을 털어내듯 거칠고 매몰차게 팍 뿌리쳐 버렸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어버버거리는 찌질한 남자의 얼굴을 차갑게 외면한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무거운 웨딩드레스 자락을 짐스럽게 걷어찬 채 시어머니가 서 있는 연회장 입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웨딩드레스 자락을 거칠게 움켜쥐고 연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어요. 심장은 금방이라도 흉곽을 부수고 나올 듯이 요동치며 뛰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한겨울 깊은 산속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죠. 넓고 화려한 연회장 한쪽에 하객들의 목을 축이기 위해 마련된 음료바가 제 눈에 들어왔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으로 직진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길쭉한 유리잔을 집어들고는 커다란 얼음 조각들을 잔이 넘치도록 가득 담아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차가운 생수를 콸콸 쏟아부었죠. 손끝으로 전해지는 유리의 서늘한 냉기가 마치 저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벼려주는 단단한 검과 같아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얼음물이 가득 담긴 잔을 꽉 쥔 채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뒤를 돌아보니 저만치에서 여전히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고 있는 시어머니의 꼴보기 싫은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얼음잔을 들고 성큼성큼 다가가는 모습을 발견한 시어머니는 제가 상황을 무마하려고 굽히고 들어오는 줄 단단히 착각하신 모양이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오만한 눈빛에는 약자를 짓밟았다는 역겨운 경멸과 얄팍한 승리감이 가득 차 있었죠. 시어머니는 팔짱을 딱 끼고는 콧방귀를 흥뀌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얼음물 마시면서 진정하라고 가지고 온 거냐? 너 마침 잘 왔다. 너 시집 오면 쥐 죽은 듯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아라. 오늘부터 내가 네 버르장머리를 아주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까. 그 알량한 권위의식과 허영심에 찌든 시어머니의 으름장을 듣는 순간 제 입가에서는 기가 막히다는 듯한 차가운 비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제 제 귀에는 저 탐욕스러운 여자의 그 어떤 헛소리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오직 부당하게 짓밟힌 우리 엄마의 자존심을 되찾고 나를 영원한 돈줄로만 올가매려던 이 지독한 막장극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끝내버리겠다는 도끼 품은 집념만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을 뿐이죠. 재수 없는 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지. 저는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득 담아 소리치며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 들고 있던 얼음물을 시어머니의 그 잘난 면상을 향해 자비 없이 확 뿌려버렸습니다. 차악하는 통쾌한 마찰음과 함께 차가운 물줄기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고 잔에 담겨있던 굵은 얼음덩어리들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요란하게 나뒹굴었어요. 제가 제 카드로 결제해 주었던 최고급 실크 한복이 흠뻑 젖어 몸에 추잡하게 달라붙고 새벽부터 정성껏 미용실에서 틀어올린 올림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꼴은 그야말로 하수구에 빠진 생쥐나 다름없었죠.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빳빳하게 유세를 떨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식장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인사하며 연회장을 채우던 수백 명의 하객들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숨을 죽였어요. 그때 제 뒤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신랑이 길길이 날뛰며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는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제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며 핏대를 세우고 눈을 부라렸죠.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쳤어. 저는 저를 윽박지르는 그 나약하고 찌질한 남자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힘껏 밀쳐냈어요. 평소 자기 손으로 무거운 짐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한심한 마마보이답게 그는 제 가벼운 손길 한 번의 중심을 잃고 볼품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그 인간을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하며 저는 곧장 연회장 안쪽을 향해 위풍당당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연회장 정면에는 아름다운 생화로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저는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꽉 틀어준 채 단숨에 단상 위로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단상 옆에서 사회를 준비하며 대본을 넘겨보던 사회자는 이 기막힌 돌발 상황에 넋이 나가 입만 떡 벌리고 서 있었죠. 저는 멍해진 사회자의 손에서 묵직한 마이크를 단숨에 낚아채어지고는 식장 한가운데를 뚫어지게 응시했어요. 수백 쌍의 하객들의 둥그렇게 커진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해 집중되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지만 제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떨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란 듯이 턱을 치켜들고 아주 차분하고 또렷한 음성으로 마이크에 대고 입을 열었죠. 하객 여러분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련된 제 결혼식은 방금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결혼식 취소라는 충격적인 단어가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웅장한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하객석에서는 놀란 숨을 들이켜는 소리와 함께 벌집을 쑤신 듯한 파열음이 마구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멈추지 않고 마이크를 더욱 단단히 고쳐지며 저 아래에서 물에 젖은 채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기 물에 젖어 서 계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 혼수가 거지 발사계 같다며 평생 저를 헌신하며 길러주신 저희 엄마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짓밟고 모욕하셨습니다. 돈으로 사람급을 나누고 가족이 될 사람을 길거리 쓰레기 취급하는 뼈대 없는 집안이라면 제가 굳이 피 같은 돈까지 써가며 결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거지 같은 대접 받을 바에야 억지로 안 하면 그만이니까요. 제 시원한 팩트 폭격에 시댁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시어머니를 향해 따가운 눈초리와 손가락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참에 저들의 그 역겨운 허영심을 바닥까지 낱낱이 까발려주기로 작정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는 신랑을 향해 비수 같은 일침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 명문대 출신 대기업 과장이라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유세 떠셨죠? 제가 매달 당신 생활비로 꼬박꼬박 대주던 300만 원은 이제 저한테 빌붙지 말고 그 훌륭하고 잘난 아들 녀석한테 직접 구걸해서 받으세요. 제가 그동안 철저하게 비밀로 덮어주었던 경제적 호구짓의 실체를 마이크를 통해 수백 명 앞에서 생중계해버리자 시어머니와 신랑은 너무 큰 충격과 수치심에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화석처럼 굳어버렸어요. 평생을 목숨처럼 여겨온 자신들의 알량한 자존심과 가짜 부자 행세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아무 말도 못하는 저들을 내려다보니 식장 안은 발칵 뒤집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통쾌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마이크를 단상 위로 툭 던져버리고는 계단을 내려와 홀 한 구석에서 눈물이 맺힌 채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핏기 없는 엄마의 따뜻한 두 손을 단단히 깍지 껴 잡고는 다 끝났다는 듯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와 신랑이 제 이름을 부르짖으며 애원하는 찌질한 목소리가 귓가를 처절하게 때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을 등지고 당당하게 예식장 문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마치 오랫동안 저를 올가매던 지독한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고 드넓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새처럼 깃털같이 가볍고 자유로웠답니다. 결혼식장을 등지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달아오른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서늘함조차 제 끓어오르는 분노를 완전히 식혀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조수석에 올라탄 엄마는 혹시라도 제 심기를 거스를까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칠고 주름진 두 손만 덜덜 떨며 맞잡고 계셨거든요. 그 손등 위로 투명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대여한 소박한 한복 치맛자락을 검게 적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하얗게 뼈마디가 도드라질 정도로 힘을 꽉 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틈바구니로
내 소중한 엄마를 끌어들여 이런 끔찍한 수모를 겪게 만들었을까 하는 지독한 자괴감이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파고들었죠. 엄마는 연신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며 쉰 목소리로 자책하셨지만 저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턱을 앙다물고 속으로 수천 번이고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어요. 두 번 다시는 그 잘난 대기업 타이틀 하나 믿고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으려던 그 역겨운 모자 때문에 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아주 뼛속 깊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친정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엄마를 집 안까지 조심스럽게 모셔다 드린 뒤 돌아 나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썩은 고름을 완전히 도려낸 듯한 짜릿한 해방감이 교차하며 묘한 전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차를 돌려 오직 제 피와 땀으로 이룩한 억 단위 전세 보증금이 묶여있는 제 명의의 신혼집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오로지 그 집안에 남아있는 그 인간의 더러운 흔적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소각해버릴지에 대한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아무렇게나 쑤셔박듯 세워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힌 순간 저는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불쾌감에 하마터면 헛구역질을 쏟아낼 뻔했습니다. 온전히 제 취향으로 꾸며놓은 깔끔하고 세련된 거실 한가운데에는 그 인간이 퇴근하고 오면 게임이나 실컷 하겠다며 제 카드를 훔치듯 빼앗아가 긁어버린 번쩍거리는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 세트와 기괴한 모양의 게이밍 의자가 마치 흉물스러운 괴물처럼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소파 위에는 허물을 벗어던진 듯 구겨진 싸구려 셔츠와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양말 무더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뒹굴고 있는 꼴을 보니 매달 250만 원이라는 알량한 월급을 핑계로 제 등에 빨대를 꽂고 온갖 호사를 누리려 했던 그 남자의 뻔뻔하고 게으른 실체가 집안 곳곳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과거 신혼집을 계약하던 날 집값은 10원 한 장 보태지 않았으면서도 자기 게임기 놓을 방부터 찜하며 희희낙낙하던 그 철면피 같은 모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며 제 입가에는 차갑고도 서늘한 조소가 비집고 새어나왔죠. 더 이상 단 1초라도 이 신성한 내 공간에 저 기생충 같은 집안의 흔적을 남겨두는 것은 저 자신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곧바로 베란다 다용도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100리터짜리 거대한 공업용 쓰레기 봉투 여러 장을 거칠게 뽑아들고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안방 옷장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뻔뻔하게 걸려있던 그의 칙칙하고 촌스러운 옷가지들을 모조리 뜯어내듯 끌어내려 먼지가 일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 안으로 가차없이 쑤셔 박아넣기 시작했어요. 욕실 선반에 놓여있던 낡은 칫솔과 수염이 덕지덕지 붙은 면도기 그리고 코를 찌르는 싸구려 스킨로션 같은 잡동사니들까지 마치 더러운 오물을 치우듯 쓰레받기로 벅벅 긁어모아 쓰레기 봉투에 무자비하게 처박았죠.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옮기기 힘든 부피가 큰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그리고 거대한 책상은 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어 퀵 포장이사 업체를 부르고는 2배의 추가 요금을 선뜻 얹어주며 지금 당장 이 짐들을 다 빼서 현관문 밖 복도에 쓰레기 버리듯 모조리 내팽개쳐버리라고 아주 단호하고 날카롭게 지시했습니다. 인부들이 도착해 쿵쾅거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의 물건들이 자비 없이 현관 밖 복도로 질질 끌려나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모습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며 저는 콧노래가 나올 만큼 짜릿하고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온몸으로 맛보았답니다. 그 인간의 짐짝들이 모두 복도로 쫓겨나고 집안이 다시 고요한 평화를 되찾자마자 저는 지체 없이 열쇠 수리공을 호출해 기존에 쓰던 번호키 도어락을 아예 문짝에서 토째로 뜯어내버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그 무능한 인간이나 아나무인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자기 집이냥 당당하게 다시 기어들어와 행패를 부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오직 제 지문으로만 열리고 닫히는 최고급 지문인식 일체형 도어락으로 거금을 들여 완벽하게 새롭게 세팅해버렸죠. 윙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제 지문이 등록되고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저는 그제야 비로소 외부의 더러운 침입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저만의 안전하고 견고한 성이 완성된 것 같아 거실 한가운데 대자로 뻗어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미친 사람처럼 시원하게 우저젖혔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고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새로 산 와인을 한 잔 따르고 창밖의 야경을 안주 삼아 저만의 통쾌한 승리를 축하했죠. 그렇게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고 며칠의 시간이 흘러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오후였어요. 회사 사무실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며 업무에 집중하고 있던 제 스마트폰 화면에 갑자기 도어락 CCTV 앱에서 누군가 현관 앞을 서성인다는 다급한 알람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미간을 찌푸리며 재빨리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한 저는 하마터면 마시던 커피를 모니터 화면에 뿜을 뻔하며 기가 막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속에는 예식장에서 얼음물 세례를 받고 망신을 당해 화병으로 몸져 누웠다며 아들을 통해 온갖 엄살을 떨어대던 시어머니가 아주 멀쩡하고 쌩쌩한 모습으로 나타나 제 집 현관문을 뻔뻔하게 두드리고 있었으니까요. 화려한 화장의 짝퉁인지 진품인지 모를 로고가 박힌 가방을 팔목에 덜렁거리며 걸치고 선 시어머니는 제가 그저 예식장에서 홧김에 소리를 지르고 도망쳤을 뿐 며칠 지나면 알아서 꼬리를 내리고 다시 아들에게 매달리며 굽히고 들어올 거라는 아주 기가 막힌 착각의 늪에 단단히 빠져 있는 게 분명해 보였죠. 생전 처음 보는 새카만 지문인식 도어락 패드에 당황한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센서를 꾹꾹 눌러보기도 하고 패드 화면을 손바닥으로 마구 문지르며 짜증을 내더니 이내 익숙한 아들의 생년월일을 거칠고 신경질적으로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고급 보안을 자랑하는 도어락에서는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라는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번호 오류를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만 삐빅거리며 복도에 반복적으로 울려 퍼질 뿐이었죠. 아니 이게 왜 안 열려?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당장 문 열지 못해. 화면 너머로 눈을 부라리며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고스란히 제 귓가로 전해져 왔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편안하게 기대고 앉아 다리를 꼬은 채 그 우스꽝스럽고 찌질한 생쇼를 아주 여유롭고 차갑게 감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히 시어머니가 몸소 친히 행차하셨는데 며느리년이 감히 아들 집 비밀번호를 제멋대로 바꿨다며 단단히 화가 난 그녀는 미친 듯이 발길질을 하며 튼튼한 현관문을 쾅쾅 걷어차고 복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독한 년이 어디 시어머니가 왔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지랄이야.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현관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짐승처럼 악다구니를 쓰며 날뛰는 그녀의 기행은 10분 넘게 지속되었고 결국 그 참다 못한 소음을 견디지 못한 옆집과
아랫집 이웃 주민들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인근 지구대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흥미진진한 장면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생중계되었습니다. 화면 속에 2명의 경찰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성큼성큼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허리에 손을 딱 얹고 경찰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거품을 물고 억지를 부려대기 시작했죠. 경찰 양반 아주 잘 왔어. 이 집안에 내 며느리년이 뻔뻔하게 숨어 있는데 시어머니인 나를 문전박대하고 문을 안 열어주잖아. 당장 이 문 부수고 전연 좀 끌어내요. 하지만 경찰관은 그녀의 어처구니 없는 생떼에 코웃음을 치며 엄격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의 앞을 거대한 장벽처럼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봐요 아주머니. 자꾸 남의 집 문 부수려고 소란 피우시고 아무 죄 없는 동네 주민들한테 피해 주시면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합니다. 비밀번호도 달라서 못 여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러시면 주거침입 미수로 당장 입건할 테니까 입 다물고 당장 따라 나오시죠. 경찰관의 서슬퍼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누군지 아냐며 우리 아들이 대단한 대기업 과장이라며 끝까지 악을 쓰고 버텼지만 건장한 경찰관들은 그녀의 양팔을 강제로 단단히 붙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대기업 과장 아들을 들먹이며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치다. 결국 아파트 1층에 세워진 순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져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비웃음을 한 몸에 사며 비참하게 쫓겨나는 그 통쾌한 수모의 현장을 저는 CCTV 화면을 통해 아주 짜릿하고 달콤하게 끝까지 지켜보죠. 돈줄이 끊긴 것도 모자라 경찰에게 질질 끌려가며 온 동네방네 망신을 톡톡히 당한 그녀의 비참한 몰락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곱씹으며 저는 아주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업무창을 화면에 띄우고 평화롭고 승리감 넘치는 일상으로 돌아갔답니다. 파혼 선언을 하고 식장을 시원하게 엎어버린 직후 제 명의로 된 신혼집의 비밀번호를 바꾸며 그 인간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제가 다음으로 착수한 일은 바로 제 피 같은 돈줄을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내든 저는 곧바로 카드사 어플을 실행시켰어요. 화면에 떠오른 여러 장의 카드 목록 중에서도 가장 제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지갑 속에 고이 모셔져 있을 VIP 등급의 가족카드였죠. 과거에 친구들 모임에 나갈 때마다 명색이 아들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는데 밥 한 끼 시원하게 긁을 카드조차 없다며 온갖 궁상을 떨고 눈치를 주길래 제가 아무 대가 없이 선뜻 내어주었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펑펑 긁어대며 마치 자신이 진짜 재벌가 사모님이라도 되냥 온갖 유세를 떨게 만들어주었던 그 마법의 카드를 이제는 영원히 정지시켜야 할 완벽한 타이밍이 온 것이었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도 변경 메뉴를 눌러 월 300만 원이었던 한도를 숫자 0으로 단숨에 수정해버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아예 카드 사용 정지 버튼을 꾹 눌러 그 탐욕스러운 여자의 유일한 자금줄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정지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팝업창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제 목을 조르고 있던 무거운 쇠사슬이 툭 하고 끊어져 나가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과 짜릿함이 온몸의 세포를 타고 흐르며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완벽한 경제적 단절을 선언하고 며칠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제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요란하게 진동하며 번쩍하고 빛을 발하기 시작했거든요.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본 저는 잠금 화면에 연달아 떠오르는 카드사 앱의 다급한 푸시 알림 메시지들을 확인하고는 하마터면 참지 못하고 사무실이 떠나가라 박장대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화면에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에서 280만 원 결제가 시도되었다가 사용 정지로 인해 거래 거절이 되었다는 붉은색 글씨의 알림이 쉴 새 없이 찍히고 있었으니까요. 한번 거절당하고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시어머니가 직원에게 다시 해보라며 닥달을 한 것인지 연달아 3번이나 동일한 금액의 결제 실패 알림이 울려대는 꼴을 보니 그 인간들의 찌질한 현실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져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백화점 명품관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을 그 기가 막힌 총극을 머릿속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았습니다. 분명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제 돈으로 산 화려한 옷을 걸치고 거만한 표정으로 VIP 라운지에 앉아 직원들이 내오는 다과를 즐기며 신상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겠죠. 그리고는 아주 당당하고 거만한 손짓으로 제 명의의 카드를 직원에게 툭 던지듯 건넸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 후 카드를 들고 돌아온 직원이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의 그 하늘을 찌를 듯하던 콧대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지 상상만 해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일었는데요.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직원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안내에 당황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게 달아오르고 주변에서 쇼핑을 즐기던 다른 사모님들이 힐끗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에 수치심을 주체하지 못해 길길이 날뛰었을 그 완벽하고 통쾌한 몰락의 순간을 생각하니 10년 묵은 채증이 한 방에 쑥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 달콤한 상상에 빠져 실소를 머금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이번에는 카톡을 통해 전 신랑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식장에서 저에게 매몰차게 버림받고 바닥에 나뒹굴었던 주제에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그는 아주 당당하게 반말을 짓거리며 제게 적반하장으로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야, 너 당장 내 계좌로 300만 원 입금해. 엄마가 지금 강남 백화점에서 카드 정지당해서 개망신을 당하셨다잖아. 사람들이 다 보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우셨겠어. 빨리 돈 안 보내. 그 뻔뻔하고도 찌질한 문자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콧방귀를 흥기고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남의 피 같은 돈으로 사치를 부리다 망신을 당한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이나 염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그저 당장 가방값을 내놓으라며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기생충 같은 근성에 다시 한번 깊은 혐오감이 밀려왔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매달 아무런 대가 없이 시어머니의 계좌로 꽂아주거나 카드로 긁게 내버려 두었던 그 300만 원이라는 돈을 이 무능한 남자는 그저 능력 있는 며느리가 당연히 바쳐야 할 마땅한 도리이자 조공으로만 여겨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본인의 얄팍한 250만 원짜리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머니의 엄청난 허영심과 사치를 제가 온몸으로 막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제가 만들어준 풍족한 온실 속에서 영원히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어떤 변명이나 대꾸도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그의 문자를 가차없이 무시한 채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극도의 초조함과 공포에 휩싸인 그는
그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미친 듯이 문자를 보내며 자신의 비참하고도 절망적인 현실을 구구절절 제게 하소연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당당하고 명령조였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간이 갈수록 패배감과 절망이 가득 묻어나는 애처로운 문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도희야, 진짜 이러지 마라. 나 오늘 월급날인데 통장 잔고 보고 진짜 숨이 턱 막혀서 죽을 것 같아. 외제차 할부금 100만 원 빠져나가고 내 신용카드 결제 대금 빠져나가고 나니까 진짜 통장에 딱 50만 원 찍혀 있어. 나 이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능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 끔찍한 진실을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된 그의 찌질한 고백을 읽으며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예식장에서 제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쥐고 날렸던 서늘한 경고가 드디어 그의 피부에 소름 끼치는 현실로 와닿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엄마는 당장 돈 보내라며 아까부터 전화를 끊지도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내 비참한 월급으로는 엄마가 원하는 명품 가방은커녕 당장 이번 달 바깥도 낼 돈이 없다고. 제발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카드 정지 좀 풀어주라. 나 진짜 엄마한테 시달리다 죽을 것 같아. 제발 도희야. 끝내 제발 살려달라며 자존심마저 바닥에 내팽개치고 구걸하는 그의 문자를 바라보며 저는 그 어떤 동정심이나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그 얄팍하고 볼품없는 월급과 시어머니의 끝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사치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짓눌려 깊은 무력감과 공포에 휩싸여 질식해가는 이 완벽한 상황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통쾌했을 뿐이었죠. 그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거대한 경제적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뻔뻔하고 염치 없는 기생충 짓을 해왔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며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징징거리며 화면을 울려대는 그의 마지막 문자를 차가운 눈동자로 훑어본 뒤 가차없이 읽음 처리를 해버렸어요. 숫자 1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상대방이 내 문자를 읽었음에도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그 인간이 느낄 극도의 비참함과 절망감을 상상하니 입가에 짜릿한 미소가 절로 번지더라고요. 저는 다시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구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겨울밤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온전히 제 능력만으로 이룩한 따뜻하고 안락한 제 방 안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달콤한 승리의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카드를 가차없이 정지시키고 그 인간이 밤새도록 쏟아낸 구걸 문자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모처럼 평화롭고 상쾌한 일상을 되찾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중요한 프로젝트 결제 서류들을 매서운 눈으로 꼼꼼하게 검토하며 업무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요한 정적을 깨고 1층 로비 안내 데스크 직원의 다급하고 곤란한 목소리가 내선 전화를 통해 제 귓가를 요란하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우리 회사 보안 규정상 미리 약속되지 않은 불청객은 보안 요원들이 가차없이 문 밖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었지만 직원은 제 전 신랑이 마치 나라 잃은 사람처럼 1층 로비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제가 직접 내려올 때까지 절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난처한 상황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 질기디 질긴 거머리 같은 근성에 저는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자물쇠까지 채워 꽁꽁 숨겨두었던 아주 두툼하고 묵직한 서류철 하나를 단숨에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정장 차림새를 다시 한번 매무새 있게 가다듬고 대리석 바닥을 경쾌하게 울리는 구두 발소리를 내며 아주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1층 로비를 향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리고 제 시야에 들어온 그 인간의 몰골은 그야말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듯 퀭하게 깊이 파인 두 눈과 턱 밑까지 덥룩하게 자란 지저분한 수염, 그리고 세탁도 하지 않아 퀴퀴한 냄새가 날 것 같은 구겨진 싸구려 셔츠 차림으로 마치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처럼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어요. 저만 치서 저를 발견하자마자 용수철처럼 소파에서 튀어오른 그는 주변에 바쁘게 지나다니는 제 직장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앞으로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려 더러운 손을 뻗어왔죠. 저는 오물을 피하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반사적으로 한 걸음 크게 뒤로 물러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제 차가운 반응에 뻘쭘해진 손을 허공에 허우적거리다 슬그머니 거둔 채 여전히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를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네가 말도 없이 갑자기 카드 한도를 막아버린 것 때문에 엄마가 며칠째 식음도 전폐하고 우울해하시잖아. 그래도 명색이 네 시어머니가 되실 분인데 네가 욱하는 마음에 큰 실수한 거니까 당장 카드 정지부터 풀고 네가 먼저 굽히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싹싹 빌고 사과해. 그럼 내가 중간에서 아들로서 잘 중재해서 엄마 화 풀어드릴 테니까 억지 그만 부리고 당장 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 자신의 뼈저린 무능함과 시어머니의 끔찍한 탐욕으로 인해 벌어진 이 완벽한 파국의 원인을 아직도 저희 옹졸한 성격 탓으로 돌리며 갈등 상황이 생길 때마다 늘 자기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에 비겁하게 숨어 제게 타협과 맹목적인 희생만을 종용하던 이 찌질한 남자의 역겨운 실체에 저는 일말에 남아있던 연민조차 차갑게 식어 모조리 증발해버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헛웃음을 도저히 참지 못해 소리내어 차갑게 비웃고는 손에 들고 내려온 거묵직한 서류철을 그가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로비 유리 탁자 위로 아주 커다란 파열음이 나도록 거칠고 맹렬하게 내리쳤어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 탁자가 산산조각 날 듯 흔들렸고 그 서슬퍼런 살기에 놀란 그가 어깨를 움찔하며 짐승처럼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서자 저는 그를 향해 심장을 꿰뚫는 듯한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주둥아리로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입 다물어. 당장 이 서류부터 네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제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분노의 기세에 완전히 짓눌려버린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탁자 위에 서류철을 아주 조심스럽게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가 넘긴 서류의 첫 장에는 칠순을 핑계로 당당하게 요구했던 5천만 원짜리 명품 순금 시계부터 시작해서 저희 신혼집 거실 벽면을 꽉 채우고도 남을 100인치가 넘어가는 최고급 대형 텔레비전, 그리고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가방 2개까지 도합 1억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이고 탐욕스러운 혼수 요구 리스트가 아주 빼곡하고 적나라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자기 어머니가 허영심은 조금 있어도 속은 한없이 착하고 순박하며 가족을 위하는 자애로운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미친 금액의 혼수 리스트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숨을 헐떡거리며 다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죠. 그가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으로 거칠게 넘긴 다음 장들에는 시어머니가 지난 1년 동안 저 몰래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엄마에게 전송했던 소름 끼치고 악랄한 폭언 메시 내역이 시간대별로 낱낱이 캡처되어 고스란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내 귀한 아들 앞길 막지 말고 혼수해올 돈 없으면 당장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해오라는 저주 섞인 문자부터 시작해서 답장하지 않으면 당장 파혼시키고 네 딸년 머리채를 잡아 내쫓아버리겠다는 천박하고 모욕적인 협박 내용들이 붉은색 형광펜으로 굵게 밑줄까지 쳐진 채 거추악한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 악마 같은 글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맹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얄팍한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제 귓가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사돈을 거지 취급하며 어떻게든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빨아먹으려 했던 자기 어머니의 끔찍하고 악마 같은 실체를 날것 그대로 정통으로 마주한 그는 안색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죽어가며 서류를 들고 있던 두 손을 사시나무 떨듯 미친 듯이 떨어댔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뒤에서 그토록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던 예비 장모님의 가슴에 수천 번의 날카로운 대못을 박으며 인간 이하의 짓을 벌이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가 턱을 덜덜 떨며 입만 떡 벌린 채 그 어떤 변명이나 사과의 말도 잊지 못하고 침만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버린 그를 자비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제 인생에서 그를 영원히 도려내는 아주 단호하고 쐐기를 박는 목소리로 공식적인 선언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능력 없는 네 집안의 가난을 구제해줄 멍청한 현금 인출기가 될 생각도 전혀 없고 평생 나 하나만 보고 희생하며 헌신하신 우리 엄마가 저런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여자에게 수모를 겪게 내버려둘 생각은 더더욱 없어. 앞으로 평생 네 얄팍한 250만 원 월급으로 네 옆에서 저 미친 짓거리를 군말 없이 견뎌주고 네 어머니의 사치를 감장해줄 돈 많고 얼빠진 여자가 세상 천지에 존재하는지 네 두 눈 크게 뜨고 직접 찾아봐. 제 서리빨 같은 일침에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는지 현실을 파악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눈물 콧물을 범벅한 채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릴 듯이 양손을 뻗어왔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멀찌감치 뒤로 물러서며 그에게 영원한 지옥을 선사하는 마지막 경고를 가차없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두 번 다시 내 회사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내 번호로 구질구질하게 연락하면 그땐 곧바로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알아서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오열하는 꼴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고 경쾌한 걸음으로 발길을 돌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굳게 닫히는 차가운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바닥을 치며 제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의 비참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맑게 개인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평온하고 날아갈 듯이 가벼웠거든요. 오후 늦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를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한참 동안이나 로비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혼자 넋을 놓고 미친 사람처럼 엉엉 울다가 결국 보다 못한 건물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강제로 붙잡혀 쫓겨나듯 질질 끌려 회사를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밑바닥 지옥으로 끌어내리려던 그들의 얄팍한 거짓말과 역겨운 탐욕이 제 손에 의해 로비 한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완벽하게 박살나고 그들 스스로가 파놓은 끔찍한 구렁텅이 속으로 비참하게 처박히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전해 들으며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아주 달콤하고 향긋한 커피 한 모금을 여유롭게 음미하는 것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짜릿한 승리의 오후를 제대로 만끽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오후의 나른함을 쫓아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여유롭게 음미하고 있을 때 제 스마트폰이 요란한 진동을 울리며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전 신랑과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대학 직속 선배였거든요. 평소 사내 소식에 아주 빠삭하고 눈치가 빠른 선배의 다급하고도 흥분된 목소리를 통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막장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아주 생생하고도 입체적으로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들의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린 직후 벼랑 끝에 몰린 그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뒹굴며 파멸을 맞이했는지 그 기가 막힌 사건의 전말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완벽하게 처절하고 유쾌했죠. 제가 가족 카드를 정지시켜버린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화려했던 가짜 사모님 인생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처참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꽂히던 300만 원의 풍족한 생활비가 칼같이 끊기고 제 명의의 신용카드마저 먹통이 되어버리자 당장 백화점 VIP 라운지는커녕 매달 숨만 쉬어도 날아오는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고지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동안 제 피 같은 돈으로 온갖 허세를 부리며 펑펑 써대던 씀씀이를 하루아침에 줄일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독촉장이 날아오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기어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누리던 모든 호사가 아들의 능력이 아니라 며느리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그녀는 밀린 고지서 뭉치를 무기처럼 꽉 움켜쥐고 한낮 점심시간에 맞춰 아들의 회사 1층 로비로 무작정 쳐들어가는 미친 짓을 저지르고 말았거든요. 수백 명의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복잡하고 거대한 대기업 사옥 로비 한가운데에 시어머니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등장해서는 다짜고짜 바닥에 주저앉아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두 다리를 뻗고는 동네가 떠나가라 통곡을 하며 억지 눈물을 쥐어짜내는 그야말로 시장통 한복판의 난동꾼 같은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독한 며느리년이 내 귀한 아들 피 같은 돈을 다 가로채서 늙은 어미가 당장 길바닥에 나 앉아 굶어 죽게 생겼네. 시어머니는 구겨진 고지서들을 허공에 마구 흔들어대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시끌벅적하고 경악스러운 풍경에 놀란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고 회사의 보안 요원들조차 그 막무가내 생떼에 당황하여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진땀만 빼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마침 바로 그 순간 상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오던 전 신랑은 그 끔찍하고 참담한 광경을
정통으로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전 직원이 다 지켜보는 훤히 트인 로비 한가운데서 마치 길거리에 거지처럼 구걸하듯 행패를 부리는 자기 어머니의 끔찍한 민낯을 발견한 그는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리다 못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어붙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회사에서는 깍듯하고 능력 있는 척 가식적인 이미지를 철저하게 관리해 오던 그였기에 전 직원들의 조롱 섞인 비웃음이 쏟아지는 그 끔찍한 현장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미친 듯이 헤치고 달려가 바닥에서 악을 쓰고 있는 어머니의 팔을 아주 거칠고 매몰차게 낚아채어 짐짝처럼 끌어당겼습니다. 상사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잊은 채 그는 짐승처럼 씩씩거리며 억지를 부리는 어머니를 힘으로 질질 끌고 가 인적이 드문 구석의 비상계단 철문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고는 쾅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리도록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죠. 서늘한 한기가 감도는 어둡고 비좁은 비상계단에 갇혀서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만행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핏대를 세우며 당장 아파트 수도가 끊기게 생겼으니 밀린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아들을 벽으로 몰아세우며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앞에 던져주었던 그 끔찍한 진실의 서류철을 마주한 이후 며칠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그는 평생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반항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그 나약한 껍질을 깨고 마침내 참아왔던 울분을 화라산처럼 터뜨리고 말았죠. 그는 출근길에도 넋을 잃고 들여다보던 서류철을 가방에서 거칠게 꺼내어 바닥에 짐승처럼 패대기치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역겹고 썩어 빠진 것이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한 아들의 핏발선 분노가 어두운 계단통을 처절하게 울렸죠. 엄마가 제정신이야? 어떻게 우리 장모님한테 그런 쓰레기 같은 막말 문자를 보내면서 사람을 거지 취급을 해? 도대체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도희한테 그딴 미친 혼수를 요구하면서 내 앞길을 다 망쳐놔? 그의 목에 굵은 핏대가 터질 듯이 솟아오르고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울부짖었지만 시어머니는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를 힐끗 쳐다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녀는 남들도 다 그 정도는 받고 결혼을 하며 대기업 다니는 귀한 아들 키워준 값으로 그깟 혼수 요구한 게 무슨 큰 대수냐며 끝까지 집안의 수준 타령과 관례 타령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하기 바빴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직 지독하게 이기적인 며느리년이 문제라며 악을 쓰는 어머니의 구제불능인 그 역겨운 뻔뻔함 앞에서 아들은 결국 허탈한 헛웃음을 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대기업 아들 수준 타령 좀 그만해. 엄마가 진짜 내 수준이 어떤지 알아? 나 매달 자동차 할부금 떼고 카드값 맞고 나면 통장에 딸랑 50만 원 남아. 그 잘난 대기업 아들 점심값 10,000원이 아까워서 매일 편의점 구석에 쭈그려 앉아 삼각김밥에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살았다고. 자신의 비참하고도 찌질한 텅 빈 통장 잔고의 현실을 어머니의 얼굴에 가차없이 내던지며 그는 숨이 넘어갈 듯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굶어가면서 비참하게 살 때 엄마는 내 돈도 아닌 도희 돈으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긁어대며 사돈을 거지 취급하고 무시했어. 엄마가 그 미친 허영심 채우느라 나 숨쉬고 살게 해주던 내 유일한 편을 쫓아내고 나 월세 낼 돈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들의 처절한 고백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과 아들의 무능력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입을 벌린 채 그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떠받들어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던 며느리를 자신의 손으로 내쫓았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은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는 그 비참한 진실이 서늘한 비상계단의 공기를 타고 시어머니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버린 것이죠. 그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는 어머니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영원한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회사에 찾아와서 망신 주거나 구질구질하게 돈 달라고 행패 부리면 그땐 내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 내고 엄마랑 천륜을 영원히 끊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가 알아서 살아. 그는 충격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어머니를 붙잡아 주지도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려 육중한 비상계단의 철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두운 계단에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그 통쾌하고도 완벽한 결말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선배가 낄낄거리며 전해주는 그 기가 막힌 사이다 같은 막장 드라마의 끝을 들으며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저를 짓밟고 일어서려던 그들의 얄팍하고 역겨운 허영심이 스스로를 파멸의 지옥불로 밀어넣고 가장 믿었던 서로에게 영원한 버림을 받는 그 처절한 말로를 확인하며 저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차를 달콤하게 들이켰답니다. 아들의 경제적 지원마저 완전히 끊겨버린 시어머니의 삶은 그야말로 날개가 꺾인 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꼴이더라고요. 2달치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결국 참다 못한 관리소장에게 단전 단수 및 강제 퇴거 경고장까지 받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건너 전해 들었거든요. 돈 한 푼 없이 궁지에 몰린 그녀가 평소 자기보다 못 산다며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던 친척들에게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구걸하듯 돈을 빌리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멸시와 조롱뿐이었다고 해요. 며느리 돈으로 온갖 명품을 휘두르며 사모님 유세를 떨더니 결국 그 잘난 며느리한테 파혼당하고 쫓겨난 주제에 무슨 염치로 손을 벌리냐며 친척들마저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자신이 발로 걷어차 버린 저의 든든했던 지원과 편안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뼈저린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무성한 소문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들과 완벽하게 남남이 되어 각자의 일상에 집중하며 살아가던 어느 아주 춥고 매서운 겨울밤이었어요. 따뜻하게 데워진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침대 협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전화가 고요한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발신자 화면에 찍힌 번호는 생전 처음 보는 지역번호의 유선 전화라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 무심코 전화를 넘겨받았죠. 수화기 너머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기계음이 섞인 대학병원 응급실 특유의 어수선한 소음과 함께 간호사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길거리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왔는데 유일한 법적 보호자인 아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이 두절되었고 연락처에 남아있던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며 당장 응급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환자가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나는 이제 그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이고 가족이 아니니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며 차갑게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보호자의 수술 동의와 결제가 없으면 골든타임을 놓쳐 심정지가 오고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간호사의 끈질기고 절박한 호소를 듣고 있으니 도저히 그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모른 척하고 다시 침대에 누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두꺼운 코트를 잠옷 위에 대충 걸쳐 입고 캄캄하고 얼어붙은 새벽 도로를 달려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응급실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많은 환자와 의료진들이 뒤엉켜 흡사 전쟁터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접수처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바쁘게 걸음을 옮겨 커튼을 걷고 들어간 병상에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최고급 한복을 입고 우리 엄마를 향해 거질하며 삿대질을 해대던 기고만장했던 시어머니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거친 숨을 헐떡이며 사경을 헤매고 누워 있었죠.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진 얼굴과 앙상하게 마른 손등에 굵은 바늘이 꽂힌 채 생과 사, 갈림길에 놓인 그 초라한 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묵묵히 내려다보던 저는 곧바로 담당 의사를 찾아가 수술 동의서 서명란에 제 이름을 갈겼었습니다. 그리고 원무과 수납창구로 걸어가 지갑에서 제 신용카드를 꺼내어 45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술비를 일시불로 단숨에 긁어버렸어요.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징징거리며 길게 출력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돈이 그 지독했던 악연을 완전히 끝내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지 모를 찝찝함을 털어내는 마지막 비용이라고 스스로 다독였죠.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고 두어 시간이 지났을 무렵 자동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뒤늦게 병원 연락을 받고 달려온 전 신랑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새집을 지은 듯 이리저리 헝클어지고 한겨울인데도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수술실 앞 대기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다가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손에 쥐고 있던 450만 원짜리 수술비 결제 영수증을 그의 가슴팍에 차갑게 내밀며 턱짓으로 영수증을 가리켰습니다. 네 어머니 수술비 450만 원 내가 방금 결제했으니까 이 돈 당장 내 계좌로 이체해. 그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제가 들이민 영수증을 받아들고는 결제된 금액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너클 잃은 표정을 지었죠. 자신과 어머니가 저와 우리 가족에게 그토록 끔찍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겨울 새벽에 한달음에 달려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자기 어머니를 살려준 저의 행동에 그는 아무런 말도 반박하지 못한 채 붉어진 눈시울로 뚝뚝 눈물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그 자리에서 1분의 망설임도 없이 제 계좌로 입금하더라고요. 띠링하는 입금 알림음이 제 스마트폰 화면을 밝히는 것을 확인한 저는 그에게 수술이 잘 끝나길 바란다는 의례적인 인사조차 건네지 않고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그대로 몸을 돌려
차가운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제 뒤통수에 대고 고맙고 미안하다며 소리 죽여 흐느끼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응급실을 빠져나와 코끝을 스치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죠. 며칠 뒤 수술을 마친 시어머니가 무사히 고비를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그녀는 곁을 지키던 아들로부터 친척들마저 모른 척 등 돌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저를 돈 나오는 기계로만 여기며 마음껏 흔들려 했던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제가 내민 구원의 손길로 살아났다는 그 지독한 아이러니 앞에서 저는 알 수 없는 깊은 후련함과 통쾌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것으로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과거의 망령들은 완전히 제 삶에서 떨어져 나갔고 이제는 정말 제 앞길에 단단하고 눈부신 길만 펼쳐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서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퇴원 후 훌쩍 늙어버리고 초라해진 시어머니가 어느 날 우리 친정엄마가 사는 집 앞 복도에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들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복도에서 몇 시간을 덜덜 떨며 버티던 시어머니는 외출해서 돌아오는 우리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바닥에 철퍼덕 무릎을 꿇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예식장 로비에서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엄마를 향해 거질하며 삿대질을 해대던 그 오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주름진 얼굴을 바닥에 처박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죠. 돈에 눈이 멀어 사돈어른의 귀한 마음을 짓밟고 짐승만도 못한 몹쓸 짓을 저질렀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매달리는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추락한 비참한 노인의 몰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의 흠집이라도 날까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온갖 모욕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던 우리 엄마는 더 이상 나약하게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우는 시어머니를 아주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조용히 내려다보며 굽혔던 허리를 아주 꼿꼿하게 펴고 세우셨죠. 나에게 구차하게 용서를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용서는 온전히 내 딸이 스스로 정할 몫이니까요. 엄마는 그 짧고 단호한 한마디로 시어머니의 구질구질한 애원을 가차없이 잘라내고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차갑게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문 밖에서 굳게 닫힌 철문을 부여잡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지만 엄마는 두 번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는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는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마저 말끔하게 씻겨 내려갔죠. 그렇게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거리에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 무렵 저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목표로 삼았던 핵심 기획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감으로 밤잠을 설치며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시간들을 완벽하게 털어내고 오로지 제 능력과 커리어에만 매진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채워나갔어요. 업무에 몰입하며 성과를 인정받을수록 제 안의 자존감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고 거울 속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고 당당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제게 뜻밖의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현실을 회피하기만 하던 과거의 나약한 마마보이 껍질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전 신랑이었죠.
그는 극심한 생활고와 어머니의 끔찍한 실체를 겪고 난 뒤 어머니와 철저하게 경제적 정서적 선을 긋고 혼자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며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다는 그의 간절하고 절박한 부탁에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조용한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그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실없이 웃으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제 희생만 강요하던 그 찌질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훌쩍 야윈 얼굴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제 눈치만 살피는 잔뜩 긴장한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어떤 위로나 안부 인사도 건네지 않고 자리에 앉자마자 제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로 밀어보냈습니다. 과거 시어머니가 제게 저지른 만행과 막말 문자들이 빼곡하게 담겨있던 바로 그 익숙한 서류철이었죠. 그 서류철을 보자마자 그의 어깨가 크게 움찔하며 눈빛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서류철의 가장 맨 앞장에 새롭게 끼워 넣은 종이 한 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제 조건과 이익에만 완벽하게 맞춰서 작성된 아주 새롭고 가혹한 결혼 생활 합의서였거든요. 이거 읽어보고 여기에 사인해. 글자 하나라도 고칠 생각이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도 좋아.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합의서를 집어들고 항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시댁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한 죗값으로 허례허식에 불과한 결혼식은 전면 생략하고 혼인신고만으로 끝낸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적혀 있었죠. 이어서 시어머니의 생활비는 전적으로 남편의 월급 한도 내에서만 해결하며 그 금액마저도 매월 50만 원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경제적 족쇄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명의로 된 신혼집의 비밀번호를 그 누구와도 절대 공유하지 않으며 부부 양측에 사전 동의가 없는 시어머니의 기습적인 자택 방문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조항을 핵심으로 박아 넣었거든요. 과거 내 삶을 갉아먹고 우리 친정엄마를 욕보였던 그 끔찍한 불행이 다시는 제 인생에 반복될 여지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아주 강력하고 숨막히는 규칙들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남자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만큼 가혹한 조건들이었지만 그는 합의서를 읽는 내내 단 한 번도 미간을 찌푸리거나 반박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가혹한 족쇄가 자신을 향한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이 탁자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죠. 고마워. 나한테 이렇게 다시 기회를 줘서 진짜 너무 고마워 도희야. 그는 붉어진 눈시울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합의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넣고 지장까지 꾹 찍어 저에게 다시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평생 이 엄격한 규칙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며 온몸을 바쳐 나와 내 가족의 방패막이가 되어 지켜내겠다고 굳게 맹세하는 그의 다짐을 들으며 저는 그제야 비로소 차갑게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저를 지독하게 옥죄던 시댁이라는 이름의 감옥은 이제 제가 스스로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제 손바닥 안의 장기말로 완벽하게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족 최대의 명절인 명절 연휴 전날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 전부터 꽉 막힌 고속도로를 뚫고 시댁으로 불려가 불편한 앞치마를 동여매고 산더미처럼 쌓인 제사상전을 붙이며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날 선 잔소리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겠죠. 하지만 올해 명절의 풍경은 예전과는 180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막히는 지옥 같은 시댁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 냄새가 포근하게 퍼져나오는 친정집 거실에 오순도순 모여 있었거든요. 남편은 빳빳하게 다려진 분홍색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주방에서 우리 엄마의 든든한 보조 역할을 자처하며 명절 음식을 돕느라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허리 아프시니까 저쪽에 편하게 앉아 계시라며 무거운 프라이팬을 직접 들고 뜨거운 기름 앞에서 전을 뒤집는 남편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엄마는 입가에 환하고 편안한 웃음을 지으셨죠.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여유롭게 기대앉아 사과 조각을 입에 쏙 넣으며 그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고 있던 그때 탁자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진동과 함께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혹시라도 제가 심기를 거슬려 매달 입금되는 그 알량한 50만 원의 생활비마저 단칼에 끊어버릴까봐 두려워 잔뜩 눈치를 보며 비굴하고 구질구질하게 명절 안부를 묻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죠. 예전에 저였다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서둘러 예의 바른 답장을 쓰며 굽신거렸겠지만 지금의 저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알림창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저 여자의 존재는 화면에 잠시 떠오른 먼지 한 톨보다도 못한 아무런 영향력도 의미도 없는 아주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갓 부쳐낸 따뜻하고 노릇노릇한 호박전을 제 입에 쏙 넣어주는 것을 기분 좋게 받아먹으며 우리 엄마와 함께 크게 소리내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에 지독했던 상처와 굴레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철저하게 제 주도권 아래에서 새롭게 쓰인 이 화목하고 단단한 가족들 틈바구니에서 저는 숨막히도록 평온하고 달콤한 진짜 승리의 일상을 온몸으로 만끽했죠. 지금까지 제 길고 험난했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때는 저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맹목적인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정답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나 자신을 갉아먹고 내 소중한 엄마까지 짓밟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고 짓밟아주는 것이 진짜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더라고요. 혹시라도 예전에 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홀로 소갈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의 통쾌한 반격이 아주 작은 용기와 사이다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앞으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그리고 제 방식대로 완벽하게 길들인 남편과 함께 평생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잘 살게요.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꽃길과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내내 꽉 막혔던 제 속이 다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고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곧 가족이 될 거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를 강요당해야 했던 도희님.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 싸운 그 용기에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때로는 독하게 끊어내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가 내 삶의 진짜 행복을 찾아주는 열쇠가 된다는 걸 도희님이 아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남편분 역시 뼈저린 후회 끝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했다고 하니 이제는 도희님이 꽉 쥔 주도권 아래에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랑하는 어머님과 함께 온전한 평화와 행복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도희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고부 여정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